지금 우리나라에 병원 수가 한 2,800개, 2,800개 네네 정도 되고 있는데요. 병원협회가 이제 그 보건의료계의 정말 정책기관으로서 그 한국의 병원계를 리드해 나갈 책임이 있고, 병원계가 어렵더라도 정말 그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협회의 역량을 높이고 또 글로벌 그 경쟁력도 확보하고 그런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을 하고 있고요. 뭐 복지부라든가 유관 그 부처에 좋은 정책들은 저희들이 환영하고 늘 그 협조하고, 그러나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,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저희들이 의견을 내고 고쳐나가고, 의약분업이 그 좋은 예인데요.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의약분업을 현 이 시스템에서 좀 더 개선해야 되겠다. 그래서 264만 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. 네, 그래서 뭐 이런 활동 등 협회의 위상을 지키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. 솔직히 저희들도 MB 정부 초기에 많은 기대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. 의료 산업을 차세대 국가 그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죠. 그래서 이쪽으로 좀 많은 투자도 이루어지고 뭐 규제도 좀 완화되고 이런 걸 많이 기대를 했었어요. 근데 아시다시피 뭐 국가 아젠다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또 굵직굵직한 또 사건들도 많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나라의 그런 관심이 그 다른 방향으로 자꾸 이렇게 조금 쏠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국가 정책 중에 이게 조금 우선순위에서 좀 떨어지고 하는 이런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렇다고 뭐 전혀 배려나 그런 지원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은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이 의료 산업을 키운다든가 병원계를 좀 활성화한다는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병원이라는 것은 말씀하셨다시피 진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차세대 의료 인력도 양성하고 또 연구를 통해서 좋은 논문도 발표하고 가령 신약을 개발해서 엄청난 부가가치도 만들고 하는 여러 가지 참 다양한 그런 국가를 위한 일들이 많은데 너무 진료에만 이렇게 편중이 돼가지고 그것만이 관심의 대상이 되어 온 게 사실이에요.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점이 참 안타깝다고 이렇게 느끼고 있고요. 그야말로 많은 두뇌 집단이 병원에 와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국민들께서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. 그 병원 당국에서도 무슨 수가 문제라든가 당장 그 눈앞에 있는 데만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국민들한테 좋은 의학 정보도 옳은 정보를 제공하고 또 연구 분야에 있어서 역량도 많이 홍보도 하고 또 다른 그 외국 병원과의 그런 공동 연구라든가 이런 걸 실제로 많이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홍보도 좀 할 책임이 있다고 저희는 느끼고 네, 앞으로 협회도 이제 그런 걸 좀 뒷받침해 드리고 우리 병원계에서 얼마만큼 국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데 앞장서겠습니다. 우선 그 선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고향에서 그진 한 60년간 그 봉사를 하셨습니다. 아픈 사람들 오면 당연히 나가서 낮이든 밤이든 수술하고 진료하고 그리고 그 개중에는 또 그 지불 능력이 없는 사람이 뭐 수두룩 했습니다. 근데 어린 마음에도 보면은 별로 개의치 않으셨어요.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가져오시오. 뭐 이런, 자,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참 은연중에 제가 아버님을 존경하게 됐고,
고등학교를 입학하면서부터는 나도 참, 왜냐하면 아버님이 뭐 인생의 멘토 내지는 저의 이제 뭐 롤 모델이시니까, 그래서 이제 의대를 진학하기로 결심을 했고, 아버님은 이제 지방에서 의료 봉사를 하셨지만 저한테는 너는 조금 더 의료계 전체를 이렇게 좀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어요.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 노력하고 해서 이제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. 그래서 임기 2년 동안 나름대로 병원계도 좀 많이 바꾸고 좀 더 국민들한테 정말 인정받는 그런 병원상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열심히 해서 이제 여기까지 왔고, 남은 임기 동안 더 노력해서 좋은 이제 선례를 남기고 이렇게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저는 뭐 물론 전문 분야가 이제 정형외과, 또 무릎이 제 전문 분야입니다만은 팔다리 뭐 골절이라든가 외상을 많이 입어서 찾아오는 것이 정형외과인데, 거의 뭐 사경이 돼서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. 그분들 가운데는 뭐 정치인도 계시고 언론계에 있는 분도 있고 사업하시는 분도 있는데, 어떤 때는 10시간, 어떤 때는 6시간 수술장에서 계속 집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아주 고단한 작업이죠. 근데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이 회복을 해서 사회에 진출하고 또 지도자가 되고, 이런 것이 아마 저한테는 가장 감명 깊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. 참 우리 지도자이신 박 대통령께서 1979년 아시다시피 11.6에 가신 기억이 있습니다. 그때 이제 그 현장에서 생존했던 분들 집도를 제가 했습니다. 그래서 그때 참 생각은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 같은데, 그분들 중에는 그 이후에도 활동하시고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. 그래서 그게 아마 정형외과 의사로서는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. 네. 우선 전임자이신 현 박용현 두산그룹 회장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, 그분이 이렇게 의사로서는 참 남다른 그런 경영 마인드가 있었던 분입니다. 그래서 대한민국 병원계로서는 최초로 1999년에 서울대학교 병원에 비전을 선포했습니다. 그래서 병원계에서 깜짝 놀랐죠. 그때 뭐 타성에 젖어서 정말 관료주의, 뭐 불친절 문화, 뭐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문화가 서울대병원에 있었죠. 그걸 상당 부분 비전을 발표하고 또 끊임없는 직원 교육 이런 걸 통해서 개선시켰습니다. 그 후에 제가 이제 후임 원장으로서 그 비전을 더 실천하고 직원들하고 공유하고, 그리고 전략 수립을 좀 더 철저히 하고 인센티브 개념을 도입하고 책임 경영제를 또 시행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. 요즘 이제 서울대병원이 그래도 좀 세간에 좋은 좀 평을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더 잘하는 병원들도 물론 있지만, 그래서 그런 거에 일조했다는 것이 저로서는 보람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.